기축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자축을 설명을 드리면서 해수와 자축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자수와 축토도 차이가 있죠. 자수와 축토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무자월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무자월을 지나서 이제 기축월이 되는데, 자, 그럼 자수와 축토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수는 이제 깊이 새겨지는 거고요. 깊이 새겨지고, 축토 같은 경우는 임목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가발 벗겨지듯이 훌러덩 벗겨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수는 뭔가 이제 깊게 새기려고 하는 게 있고, 축토 같은 경우는 얼어 있지만 이게 언제 녹아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축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기억들이 하나씩 있어. 억울한 기억.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끊어진 것들을 이어붙이려고 하고 끌려고 하는 이제 습성을 가진 게 이 축토의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는 것도 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굉장히 또박또박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필기 같은 것도 또박또박 기록하고, 그리고 녹취 같은 거 있죠. 녹취. 전화통화 같은 거 하면 녹취를 한다든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자꾸 이렇게 뭐가 사라지니까, 녹아서 사라지니까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취를 한다든지 이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끊어진 것을 자꾸 엮으려는 습성, 엮으려고 한다. 근데 또 그 이유를 또 들여다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또 순박한 게 있단 말이에요. 순박함. 어떤 순박함이냐면 영문을 몰라 하는 순박함이 있어요. 왜 그 나이 때 알고 있어야 될 만한 뭔가를 좀 몰라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 못하는 순박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가끔 얘는 경계선인가 싶은 그런 구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막 진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영악한 것 같은데 얘는 경계선인가 싶은 그런 구석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축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토 스스로는 존중받길 원한다 라는 거죠. 자, 일단 기축월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수와 축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자, 해수가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열어가는 형태라면 해 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그래서 시도를 많이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깊지가 못해. 얕고 넓게 깔리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은 좀 미천이 털려.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넓게 퍼지지 깊게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수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이제 깊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축토까지 붙으면 이렇게 끌려고 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렇게 신금 같은 게 있어서 자꾸 이제 생을 해줘야 금생수가 돼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이제 한 글자씩 보자고요. 한 글자씩 보자면, 그래서 하나를 깊게 파서 이런데 이게 박제되는 거예요. 깊게 새겨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안 좋은 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도박 너무 깊게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뭐 술 중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중독적인 코드가 있는 게 또 자수나 축토가 가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깊게 들어간다, 깊게. 근데 이제 화가 오면 이런 것들이 또 켜지잖아요. 나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순박함? 영문을 몰라 하는 순박함? 아,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아들내미가 되게 싫어할 텐데, 중학생인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제 그 나이 때 치고는 너무 순박한 거야.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데 몰카범에 대한 뉴스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화장실 몰카범에 대한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너무 순박하게 저거 왜 저러냐는 거예요. 저거 왜 저러냐. 중학생인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공부 잘하거든요. 수학 100점 맞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축토가 그래서 사춘기도 좀 늦게 올 수 있고 얼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도 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소녀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축토다. 뭐 그런 순박함이죠. 그 상대방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몰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는 거를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기억이 자꾸 그래서 끊어지기 때문에 선택적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다. 편향적 기억이죠. 자기가 좀 억울하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기억한다기보다 선택적 기억 뭐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난주 습으로 보자면 한습이죠. 한습과 난습의 차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난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녀 사이의 이별로 따지자면 난하다는 거는 항상 이제 긍정회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잘 될 거다. 자기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있어. 희망 고문. 상대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건데도 자꾸 이제 본인 스스로 돌아오겠지. 혼자 이제 계속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려서 셀프 고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상대를 지치게 하는 집착이라면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집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 그 접착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본인 스스로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고 집착으로 보일 수 있는 건데, 근데 한습의 이 집착은 또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습의 집착이란 것은 왜 겨울철에 추운데 입술이 탁 붙잖아요. 그러다가 입술을 탁 떼면 피나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왁싱할 때 붙였다가 한 번에 그냥 쫙 떼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순간적인데, 그 고통이라는 게 순간적인데, 짜릿한 거죠, 그러니까. 짜릿하지. 그러니까 한습의 습이라는 것은 떨어질 때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깊게 들어갔다가 떨어질 때는 살갗이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뭐,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정신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고통이 말도 못하는 거죠, 사실. 정신적인 고통이 일반적인 그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워낙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뭔가 끝나버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금방 뭐 훌훌 털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아는 사람 입장이라면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그거랑 좀 다르다. 깊게 이렇게 상처가 났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기축이라는 거 생산적인 활동이 끝난 토라서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는 거고. 자, 이 기축은 지장간에서 기토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에서 뭔가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끝자락이잖아요. 개, 신, 기에서. 정말 끝에서 올라왔어. 그것도 한습한 축토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 직전에서 올라왔어.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뒤끝 장렬이죠. 거의 계약 성사 직전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이제 이것만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뭐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래?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왜 영화에서 보면 그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모르겠거든요.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말해봐요. 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말 좀 해봐요. 무슨 말인지 좀 해봐! 기억나시나요? 이거 하도 오래전 영화라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그 기축일주 설명하면서 올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조직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통변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한습은 믿었던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한때 존경했던 사람한테 배신감이 들면 진짜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라도 복수하고 싶어진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신 걸 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지혜가 기문이라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서 그래요. 축토가 풀릴 수가 있다. 지금 꽁꽁 얼어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리고 사화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오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서로 뭔가 계약을 맺거나 축토가 만약에 인성이다 풀릴 수가 있다고요. 금방. 축토가 인성인 경우 금일간들 축토로 뭔가 약속을 하거나 계약거나 풀려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묶어야 돼. 잘 묶어야 돼.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하면 머리가 그냥 후두둑 끊어지듯이 잘 엮어야 된다고요. 계약 같은 거 잘해야 된다고. 계약 막바지에 다가가서 아니 왜 이제 와서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려나 모르겠네. 주술회전 제로에서 이건 좀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자, 을사년의 기축은 이게 차가운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갈 것처럼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고 묵은 감정들을 털고 가자, 정리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괜찮고 을사년에 풀지 못했던 꼬여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풀고 가자라는 그런 면에선 괜찮아요. 그런 면에선 참 괜찮은데 지금 이런 거 하기에는 위험하다 이거죠. 금방 풀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을사년의 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참 얘가 이제 보들보들하고 재성이니까 여기에 자리 잡기 좋겠다 싶었는데 천간에 신금이 오는 순간 이게 재생살이 돼버리고 지지에 유금이 오는 순간 사유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분위기가 싹막해져 버리죠. 이건 엮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풀려도 문제인데 이거 완전 족쇄 이렇게 해버리면 술에 이건 뭘로 표현해야 되지? 족쇄를 차게 되는 듯한 오래 있을 생각이다. 정말 오래갈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일진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좀 엄숙할 수 있다. 힘들 수 있다라는 게 되고 오화나 이렇게 화가 강할 때 오게 되면 기존의 약속들이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간별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테지만 기축월에 걸려있는 그 달에 걸려있는 메시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보통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간별로 따로 보시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제 다가오는 기축월이라는 게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더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따로 올리는 편인데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 한번 참고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간목부터 바로 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기축월은 엮는 거잖아요. 주변에 운세 영상을 또 보시는 분 있으면 좀 이렇게 엮어서 친구분들에게 추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